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업커밍인 뉴 릴리즈 출시 예정 모델이 저희 런업TV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모델이 뭔지 한번 열어볼까요? 네, 오늘 리뷰해드릴 러닝화는 바로 나이키의 인피니티런 4입니다. 나이키에서 출시 전에 저희 런업TV에 나이키 인피니티런 4를 보내주셨어요. 시딩 패키지로 해가지고 저한테 왔는데 리뷰를 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담겨있는지 한번 살짝 볼까요? 러닝화가 담겨 있었고요. 야광 팔찌, 얘는 우리 테이핑하는 그런 테이프네요. 그리고 쿨다운 타월, 그리고 얘는 뭘까요? 리플렉티브 완장이에요. 이렇게 야간에 러닝할 때 안전하게 러닝할 수 있게 이렇게 리플렉티브 완장도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야광 배지도 이렇게 2개나 보내주셨어요. 이거 이제 시딩 패키지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품과는 별로 상관없고, 네, 다음 주 8월 3일날 이제 글로벌 출시 예정인 우리 인피니티런 4 이 시딩 패키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러닝화를 한번 여러분 출시 전에 저희 런업TV 송PD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피니티런 1, 2, 3가 이미 이제 출시가 됐었잖아요. 요거는 나이키에서 협찬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요거대로 리뷰를 할 건데 제가 전작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게 개선됐는지를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3를 구매를 했습니다. 같이 놓고 한번 비교하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이 인피니티런 4는요, 인피니티라는 모델명이 나이키에서 뭘 의미하냐면 equal 서포트라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종의 이제 안정화 개념, 이런 느낌의 라인업이 바로 이 인피니티런이거든요. 그 입문용으로 쓰이는 라인업이 바로 이제 페가수스 40이라는 모델이 있고, 바로 그 위 라인업이 바로 이 인피니티런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피니티런에 사용되어 있는 미드솔이 바로 리액트 미드솔이거든요. 그리고 이 라인업 위에가 제가 한번 리뷰해드린 적이 있는 인빈서블런 주맥스 미드솔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주맥스 미드솔을 쓰고 있는 레이싱화 계열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훈련화로 쓰이는 줌플라이 시리즈도 있고, 저희가 아주 잘 아는 베이퍼플라이 시리즈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라인업들이 있는데, 일단 인피니티런은 서포트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이 제품이 어떻게 상품 기획이 됐는지 제가 설명드릴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바로 리액트 X라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 전작인 인피니티런 3까지는 리액트 폼 미드솔이 사용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리액트 X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리액트 폼은 그래프로 놓고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중간에 있는 0의 자리, 중간 가격대에 많은 대중들을 타겟으로 하는 모델이거든요. 엄청 뭐 탁월하거나 혁신적이거나 이런 기능이 담겨 있진 않아요. 특히 이 전작인 리액트 폼은 그랬어요. 근데 얘가 리액트 X로 바뀌면서 반발력이 좀 좋아졌습니다. 브랜드에서는 전작인 리액트 폼에 비해서 13% 정도 에너지 리턴이 향상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힐프 쪽의 높이가 39mm, 푸어프 쪽은 30mm, 그래서 옵셋은 9mm로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전작은 옵셋이 8mm였거든요. 그래서 옵셋이 조금 더 1mm 정도 차이가 더 나게 앞쪽으로 조금 약간 살짝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신고 달려봤을 때는 단단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말랑말랑하지도 않았던 리액트 폼이 쿠션감이 좋아졌어요. 마치 아식스의 젤 인버스 25를 신었을 때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낌이 가질 정도로 되게 푹신한 감이 좀 좋아졌고, 인터벌 트레이닝 하면서 제가 3분 한 30초 페이스로 막 달려봤거든요. 그랬더니 밀어주는 힘이 좀 느껴졌습니다. 얘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근데 또 뭐 그렇다고 주맥스만큼은 아니고요. 그냥 아주 약간 숫자가 얘기하듯이 13% 정도 좀 개선이 됐다. 핵심 키워드가 서포트에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퍼는 굉장히 중요해요, 서포트에 있어서. 왜냐면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다 플라이니트인데 플라이니트에 어떤 게 눈에 띄죠? 가로 방향으로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옆에서 보면 돌기처럼 이렇게 굴곡이 져 있고요. 이 안에는 핏밴드라고 하는 약간 엘라스틱 밴드가 삽입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니트 어퍼가 발을 약간 양말이 발을 감싸듯이 쫙 감싸주잖아요. 그래서 핏감이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플라이니트의 한계이기도 해요. 니트기 때문에 요새같이
8월에 엄청나게 더울 때 딱 보면 그냥 육안으로도 더워 보인다. 그리고 요 앞쪽에는 굉장히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땀 같은 거 발등에서 올라왔을 때 이제 외부로 발산하는 그런 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육안으로 본 것과 실제 착용했을 때 느낌은 다릅니다. 땀 같은 거 발산은 잘 되게 되어 있으나 제품은 항상 우리가 경쟁자가 있다. 요새 최근에 제가 리뷰해드리는 많은 러닝 브랜드들의 러닝화는 어퍼를 굉장히 통기성이 좋은 소재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키는 굉장히 이제 니트 어퍼를 고집하고 있죠. 얘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사실 플라이니트로 경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전혀 다른 소재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라이니트가 더 가벼워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경쟁자랑 비교했을 때 이 어퍼는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경쟁자보다는 훨씬 더 두께감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작인 3와 조금 달라졌어요. 털포의 이 앞부분이 있거든요. 요 발등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사실 일체형이에요. 패딩이 들어가 있는 요 설포 부분만 따로 이렇게 떼가지고 발등을 덮게끔 구조를 짜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고정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그냥 설포가 어퍼니까. 그런데 이게 인피니티런 4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업그레이드된 플라이니트랑 동일한 소재고 굉장히 신축성이 좋아. 이거 보세요. 엄청 잘 늘어나죠? 별도로 짰고 얘를 좌우에 아래쪽 내측과 외측에 고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신발끈이 시작되는 이 앞부분은 또 이렇게 안쪽에서 본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요. 삼각점으로 발등의 서포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형태다. 발등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끈을 묶었을 때 뭐 신발끈이 아프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플라이니트로 만들면 항상 어디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슈레이스를 거는 고리가 문제가 생겨요. 이 디자인 기교가 들어가면 앞에는 그냥 홀로 구멍이 뚫려 있고요. 두 번째부터는 고리 같은 거를 통과해서 이렇게 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를 이제 신발끈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풀어질 때도 잘 안 풀어지고 다시 묶으려고 해도 하나하나 다 당겨야 되고 뭔가 이렇게 편하진 않아요. 근데 이 4로 되면서 다 그냥 홀로 아주 심플하게 러닝화의 본질에 충실하겠다라고 해서 니트에다 구멍을 뚫었고요. 뒷면에서 바라보면 보강할 수 있게끔 테이핑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니트에다 구멍 뚫어진 부분이 점점 뭐 홀이 커진다거나 실오라기가 풀린다거나 이런 거가 전혀 문제 없도록 마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묶거나 풀 때 굉장히 수월하게 묶어집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것도 저는 러너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라고 봅니다. 네. 안쪽에 패딩이 굉장히 두꺼운 패딩이 별도로 이렇게 전체를 두르게 되어 있고 그 겉을 플라이니트 니트 어퍼로 마치 이게 하나로 짜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전체가 이제 플라이니트로 덧대어 놨어요. 그다음 제가 3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 포인트가 있는데요. 니트 어퍼의 이 각도, 복숭아뼈 아래쪽으로 이게 내려가 있잖아요. 안 그러면 복숭아뼈를 이 옆부분이 친다고 제가 말씀드린 신발들 있죠. 제가 보니까 이 3는 이 내려가는 각도가 좀 가팔라요. 그리고 여기가 조금 하쉬합니다. 복숭아뼈를 살짝살짝 친다. 그런데 4를 보시면 여러분 이 시작점이 낮아요. 이 3보다. 그렇기 때문에 완만하게 내려가도 충분히 이 복숭아뼈 아래로 곡선이 완만하게 내려가서 딱 신발을 신었을 때 굉장히 편안합니다. 좌우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발목도 안전하게 둘러주고 베이퍼플라이랑 느끼는 경험하고 완전히 다르죠. 얘는 완전히 다른 고객을 타겟하고 있다는 걸 이 힐컵을 두르고 있는 패딩에서 알 수 있다. 이 아웃솔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와플 러버로 돼 있어가지고 마치 트레일 러닝화처럼 이 돌기가 장난 아닙니다. 딱 신었을 때 트랙에 가잖아요? 가장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뽀드득 하면서 이 아웃솔에 있는 고무가 전체 면적 전장이 다 쓰여져 있거든요. 접지력이 굉장히 좋고 심지어 이 와플 러버의 고무 느낌이 심지어 날 정도예요. 미끄러지지 않고 잘 잡아주는구나. 이런 이제 믿음이 갈 정도로 이제 아웃솔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웃솔을 보실 때는 뭘 봐야 된다? 이 베이스의 면적을 봐야 된다. 3와 4를 비교해 보시면 미드풋 쪽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면과 닿는 면적이 넓어졌다. (260) 사이즈 기준 무게는 302g입니다. 인피니티런 3 전작은 272g이었어요. 30g 차이가 나요. 중량이 결국 러닝화의
성격을 좌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처음 받았을 때 기본적인 스펙이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260인데도 불구하고 300g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신발을 신고 달렸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신발을 신고 달릴 때 내가 거리를 좀 제한해야겠다,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를 계속 신고 달렸을 때 누적되는 데미지, 이게 이제 걱정되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량이 좀 가볍지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저도 러너고 소비자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플라이니트는 여러분 지금 다른 경쟁 러닝 브랜드들이 내오고 있는 뭐 아식스의 모션랩이나 이런 소재하고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니트 어퍼라는 거는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통기성도 좋으면서 발을 아주 포근하게 감쌀 수 있다. 이게 이제 니트의 장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거꾸로 돌려보면 여러분, 양말 어때요? 양말을 신기 전에 쭉 줄어져 있죠. 안에 있는 공간 자체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발을 넣으면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발을 포근하게 감싸면서 지지도 해주고 서포트도 해주면서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피니티 런 4도 플라이니트 어퍼에 갖고 있는 이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이즈를 5mm 반업하기를 추천한다, 이렇게 이제 공홈에 써 있습니다. 발볼이 넓고 발등이 높은 분이 신었을 때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 제품은 전작인 인피니티 런 3에 비해서도 이 플라이니트 안에 있는 토박스 쪽의 여유, 그 다음에 이 발등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이 발등을 타고 올라보면 이 부분, 이게 이제 슈레이스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발 아프잖아요, 여러분 많이 뛰면. 이 부분이 3보다도 조금 더 압박이 돼요. 이렇게 오므려져 있을 때의 플라이니트의 공간감이 3가 4보다 조금 더 넓다. 굉장히 안정감 있게 서포트하게 잘 잡고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발을 잡고 있을 때는 완전히 잘 잡고 있는데 신발끈 3개를 온전히 풀어도 잡고 있는 게 풀리지를 않는 느낌이에요. 얘와 얘 플라이니트의 신축성과 공간감도 약간 다르다, 미세하게. 그래서 잘 잡아주지만 한편으로는 답답할 수 있다. 힐 카운터 이 전체 주위로 지금 레드 컬러로 되어 있는 게 아주 굉장히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거거든요. 이게 힐 클립이라고 브랜드에서 얘기를 하는데, 서포트 라인업이니까 가이드레일 같이 발이 좌우로 움직이는 걸 아마 잡아주기 위해서 이게 인피니티 런 3에 사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아치를 받쳐주는 곳이 다른 러닝화에 비해서 굉장히 하드하거든요. 그래서 달릴 때 되게 신경 쓰였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환영할 만하게도 이 인피니티 런 4가 되면서 요 아치 안쪽이나 힐 카운트 주변에 있었던 이 힐 클립이 완전히 사라졌죠, 여러분. 요건 형광으로 칠해져 있는 겁니다. 이건 리액트 X 폼에다가 그냥 컬러만 다른 거예요. 요거 이제 제가 신고 달렸을 때 겉으로 봤을 땐 별로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근데 요 이렇게 봉구 솟아있는 이 아치 쪽 있죠. 아치를 받쳐주는 쪽, 요 안쪽이 힐 클립 같은 단단한 구조물을 쓴 게 아니라 리액트 X 폼 그 자체를 가지고 성형을 하면서 이 안쪽에 아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물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어보면 이 발 안쪽에 아치 쪽이 이 부분이 느껴지는데 굉장히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데, 이 어퍼는 잡아주면서 아치 쪽을 받쳐주는 부분이 약간 전작보다 약간 살짝 위로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구매하시기 전에 한번 신어보시고요. 왜냐면 이제 사람마다 발의 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발이신 분이 신었을 때는 오히려 편안하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요거는 알고 신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전작과 좀 달라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제가 짚어드릴게요. 제품은 굉장히 이쁘고요. 어퍼의 핏감이나 미드솔의 반발력, 이런 게 굉장히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제품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특징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다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중량이 무거워졌단 말이죠. 나이키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더 무거운 신발을 만들었을까? 뭐 그게 예를 들어서 이 아웃솔의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30g을 높였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뇌피셜인데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얘의 포지셔닝이 페가수스 40이라고 하는 이제 엔트리 모델이 있어요. 149,000원. 걔가 리액트 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이 인피니티런이 다음 주에 출시하겠지만 17만 9천 원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160불에 출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국내 가격으로는 바로 페가수스 40 위에 있는 모델이고요. 이 인피니티런 4 바로 위에 인빈서블런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인빈서블런 3가 얼마 전에 출시를 했고 얘는 21만 9천 원으로 가격이 2만 원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을 할 때 라인업이 페가수스 40이 엔트리구나. 그리고 그 위로 인피니티런이 나왔는데 얘는 좀 약간 서포트에 포커스를 둔 모델이구나. 그리고 이 위에는 인빈서블런이 있구나. 근데 인빈서블런이 21만 9천 원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좀 갭이 있구나. 그리고 아래에 있는 페가수스 40과 인피니티런은 리액트 폼을 쓰고 있고 위에 있는 인빈서블런 그리고 그 이상에 있는 레이싱화 애들은 듀맥스 폼을 쓰고 있다는 거죠. 러닝화로 나왔지만 좀 더 많은 대중들이 접근하기 쉽고 더 많은 시장과 고객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하고 싶어 했다. 러닝화로 만들어서 굉장히 이 관여도가 높은 러너들이 보기에는 중량이 30g씩 올라가는 거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히 스피드를 올리거나 어떤 기록을 단축하거나 이런 용도로 나온 게 아니라는 게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신발의 타겟은 트레이닝 같은 거 할 때 신을 수 있는, 그 다음에 트레드밀에서 실내에서 달리기 할 때 신었을 때도 굉장히 좋고요. 거리를 뭐 한 5km, 6km 정도 밖에 나와서 야외에서 뛸 때도 굉장히 로드화로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대신 거리를 늘리면 늘릴수록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데미지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겠죠. 타겟 고객이 완전히 갈라진다. 그리고 나이키는 그걸 전략적으로 타겟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출시 전에 이렇게 새 제품을 낱낱이 알려드리니까 저도 되게 속이 시원하고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저와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언제든지 제가 댓글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출시 전에 신발 보내주신 나이키 관계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어찌 됐든 객관적으로 평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러분들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다른 트레이닝용 러닝화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 유어 라이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